건강 서적을 썼다고 해서 네. 막 진짜 되게 어렵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뭐랄까 쉽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다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키워드를 ESP라고 꼽아봤는데요. 첫 번째 제가 키워드를 이제 E를 드릴 거예요. E는 E이에요. 잘 먹는 거. 먹어라. 네, 잘 먹는 거. 네. 그래서 원래 ESP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? 저 책에서 처음 봤어요. 사실 잘 몰랐어요, 선생님. 어떤 용어가 있다면서요? 네, 원래 이제 ESP라는 게 Extra Sensory Perception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이런 초능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뭔가 막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변하고 어떤 큰 힘을 발휘하고 이런 공상을 다들 하게 되잖아요. 근데 뇌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건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 없다. 네, 그 대신 ESP는 너무 쉬워요.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쉬고 잘 놀면은 끝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먹으면서 뇌를 발달시킬 수 있을까? 그래서 뇌에 좋은 음식을 잘 드세요. 근데 뇌에 좋은 음식이 뭔가요? 이렇게 또 물어보시잖아요. 네,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뭘까요? 궁금하실 것 같은데. 여러분 뇌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할 때 좋은 거를 찾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니면 나쁜 거를 먹으면 뇌 건강을 잃을 수 있다. 이렇게 해도 조금 세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쁜 거를 먹으면 그렇죠. 오히려 건강을 당연한 얘기지만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. 근데 뭐 나쁜 게 뭐 우리가 좋은 건 줄 알고 나쁜 건 줄 알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. 흔하게 음주, 당연하죠. 뭐 설탕, 당연하고요.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과 좋은 단백질과 좋은 전해질, 무기질, 비타민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면 되는데 몸 건강하고 뇌 건강하고는 당연히 따라올 수는 있는데요. 이제 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좀 차이점이 있어요. 그래서 뇌에는 통과하는 영양소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모든 우리가 먹는 약품, 모든 음식들이 뇌에 다 통과를 한다면 아마 뇌는 정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. 뭐 모든 독소, 약물 엉켜가지고 난리가 날 텐데 이제 다행히도 뇌에는 이런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딱 필요한 물질만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뭐가 통과하냐? 산소, 포도당, 뭐 아미노산, 전해질, 수분 이 몇 가지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물론 나쁜 것들도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를 하자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정상적인 뇌 구조를 유지를 하려면 뇌세포는 영양소를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잘 정제된 영양소와 이런 수분과 무기질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.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근손실 막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만 엄청 많이 하자고 이런 거 이제 강조하잖아요. 근데 이제 뇌에서도 이 아미노산 단백질 섭취 되게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뇌를 기능하게 하는 거 결국에는 아미노산이거든요. 뭐 세로토닌, 아세틸콜린,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 이런 뇌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다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 그 기능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백질을 드시는 거 요즘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근육을 뭐 빠지는 근육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워낙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뇌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.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잘 적절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단백질도 섭취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탄수화물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책에 다 담아놨고요. 이 자리에서 뭐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해야지 뇌 기능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.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음식이 진짜 기본이잖아요, 선생님. 그쵸. 우리가 건강에 뭐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에도 음식은 아주 기반이 된다.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 책에서 좀 재밌었던 게요. 그 통과하는 영양소 중에서 이제 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물이 있고 약간 요거는 대체가 안 된다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얘기도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데
그러니까 이제 막 녹차가 좋대요. 이래가지고 녹차를 한 2리터를 그냥 싸가지고 하루 종일 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녹차 저 너무 좋아해요. 저도 녹차 좋아하는데 차는 차답게 드시자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물로 드시게 되면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고 이게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물답게, 차는 차답게 드시는 게 좋겠어요. 물을 대체할 수는 없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양소 결핍만으로도 이제 치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못 먹어서 사실 치매가 생기시는 분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흔하게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알코올성 치매인 경우에 네네. 그 음주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비타민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비타민 B만 떨어져도 이 수치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나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제 또 다른 말초신경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양소 결핍 그냥 쉽게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비욘디에서.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네. 뇌를 신경 써야 한다면 장내 미생물에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건데요. 이게 그 항상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과 뇌가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. 이제 장에 우리 몸 속에 나도 살고 있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도 살고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스스로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와 공생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도 나에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최근 연구를 보면은 이 장내 미생물 자체가 그냥 인간의 장에서 식생을 하면서 뭐 변비나 설사 이런 장내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분이나 뭐 행동, 인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신경을 써서 이제 음식 섭취를 할 때도 이거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음식에 대한 게 복잡하게 돼버리는데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건강 식사를 사실 상식에 그쵸. 좀 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. 상식에 준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막 음식에 어떠한 정답을 꼽아가지고 요것만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닌데요.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내가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는지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거든요. 그러면 훨씬 이런 먹는 거에 대한 흥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아까